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버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뭐 좀 보다가 이 미국의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예, 제레미 그랜섬 이분이 뭐 그 굉장히 옛날에 잘 맞췄대요. 그 그러니까 이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분이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도 잘했고 닷컴 버블 붕괴 때도 잘했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명성을 이제 계속 날리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막 그 버블이고 앞으로 뭐 예, 여기 있죠 막 증시 경제 무너진다 월가 버블 감별사의 경고 뭐 요런 이제 영상하고 글을 좀 보고 이제 요즘 많이 관심 있으신 게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예, 그런 거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보시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예, 지금 보시면은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도 이게 막 뭐 이제 막 작년처럼 막 확 이게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죠. 먼저 버블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어, 그, 그 당시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게 버블이에요. 예. 그러니까 버블은 차트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테슬라 차트나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좀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했다가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건 버블이 아니에요. 예. 버블은 정말 아주 잔혹하게, 진하게.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년 만에 1년 만에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버블이다. 그럼 버블이 꺼진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 급등은 버블이고 이것이 이제 버블이 터진다 하면은 이 버블이 생긴 가격 이하까지 이렇게 밀리는 거. 예.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정석.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승이 있을 때 이건 버블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상승의 시작점 이하까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밀린다. 이것이 이제 그 아주 정석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2021년에 올라갔다가 이 당시도 이제 21년에 상승할 때 와 이거는 막 무슨 막 뭐 버블이다 막 이런 표현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버블이려면 요 상승 시작점 이하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제 그 2003년부터 이제 장기적인 호황이 있었어요. 이제 코스닥보다 뭐 다른 데는 뭐 더 심한데 장기적인 호황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버블이 꺼지게 되면 이 상승의 이런 시작점들 이하까지 이렇게까지 밀려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단어를 쓰는 것이 좀 정확치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버블이라는 것은 그 이후의 하락은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주가가 살아난다 이런 거가 어려워요. 예,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항상 그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너무 심한 버블이 있었더라면 주가가 그냥 이렇게까지 빠져버립니다. 예. 이게 이제 버블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레미 그랜선 이제 그분한테 누가 자세하게 좀 그 자세하게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당신이 그러니까 요즘 리세션 침체도 그런데 이게 다 그 말장난들인데 정작 말한 그것을 말한 사람이 말하는 의미는 제가 말한 버블은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 막 그렇게 나중에 이제 말 바꾸기가 되게 쉽죠. 예.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정확히 이거 좀 그걸 하고 가야 돼요. 이분은 지금 이 주식장이 버블이다. 예. 좀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제레미 그랜섬이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증시와 경제가 모두 무너지게 될 거라고 강조했다.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미국의 경제가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소비도 그렇게 뭐 급격한 감소를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에는 급격한 소비 감소와 실업의 증가, 예,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정말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증시와 경제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야겠죠. 근데 마주하는 과정이다. 이건 좀 애매하죠. 네.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믿지 않고 계시지만 미국 경제 현재 별 문제 없는데 이러고 이제 우리 이제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실업이 증가하고 막 소비가 급감하고 하는 그런 이제 경제 리스크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확정적으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주하는 과정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랜썸은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아직 침체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도 좀 말이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침체에 빠진다는 이야기인지 그냥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 가능성이 아직까지 좀 존재한다. 그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안전하게. 예. 근데 미국 좀 말이 좀 애매해요. 예. 확실하게 경기 침체 간다는 얘기인지.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결국 시장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연준에게는 미국 경제를 연착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네. 이 말은 좀 명확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정도 되시는 분이면은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죠. 자신이 생각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연준은 앞으로 이 고금리 기조를 어느 정도까지, 기간까지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예상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에 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그다음에 뭐 약간의 더 올리는 것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게 가게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준의 오판이라고 하죠. 이 오판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말이 좀 제가 불만인 게 뭐냐면 양다리 걸치기예요. 예. 이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자기 말을 갖다가 책임을 안 질 수가 있잖아요. 면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철회하지 않는 이상 결국 시장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아니 저나 여러분 중에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예.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예, 시장이 예상보다도 더 길게. 그럼 결국에 예, 경제에 타격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쵸. 연준에게는 미국 경제를 연착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이것도 거의 없다고 하지 말고 그냥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연준은 미국 경제를 연착륙이 아니고 이제 경착륙을 만들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도 아니지.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경착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기정사실이다. 예. 그러면 이제 경제가 이제 경착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냥 이왕 말하는 거 예, 그냥 속 시원하게 예, 그냥 명료하게 좀 말을 해주면 좀 나중에 이제 자기 이제 책임 소재를 뭐라고 하려나 모르겠지만 예, 그냥 알아두기 쉽게 예, 그냥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예, 연준이 어 저기 뭐야 고금리 상태를 경제가 망가지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 예. 자신이 봤을 때는 예, 연준은 그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받을 때 예, 이제 경제가 망가지기 전에 예,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이 금리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준은 그러한 그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한마디로 예, 머리가 없다. 나쁘다. 예. 우리가 뭐 지지난 2년 전에 우리가 뭐 이미 경험을 해봤죠. 예. 연준이 이제 뭐 아직 그 뭐야 그 물가 상승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할 생각 없다. 이렇게 해버려갖고 완전 역사적인 연준의 오판 이게 됐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머리 똑똑하신 분들 경제 전문가들이 그냥 그 똘똘 뭉친 집단인데 예, 보통 사람들도 다 그때 다 느낀 건데 예, 연준은 왜 그거를 모를까 모를까. 근데 이런 형태를 앞으로도 보일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예, 이게 이제 그 어떤 단어의 차이인데, 예, 고금리를 계속 이제 길게 유지를 해 갈까, 아니면 빨리 금리를 내릴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될까? 예, 이걸 하려면 이제 앞으로 인플레 상황에 대해서 같이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예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고인플레 상황, 예, 고인플레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 음. 그리고 이제 고금리 상황도, 인플레가 계속 고인플레니까 고금리 상황도 생각보다 오래 간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경제에 문제가 생기느냐? 예. 저는 아주 뭐 그냥 우리가 뭐 정말 그냥 마일드한 예. 아무 문제 없는 연착륙. 이게 다 말장난인데요. 예. 심한 막 경제 그 크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경착륙.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아무 일도 없는 연착륙 이건 아닐 것 같고 예. 요 사이 어디 예. 약간 조금 경착륙 비슷한 연착륙 이런 거. 근데 경착륙까지는 아니고요. 역시 미국의 경제는 강하고 또 미국의 기업들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사실 작년부터 쭉 지켜보면은
이 고인플레 상황에, 고금리 상황에 정말 대단하리 많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빠른 이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20년에 우리가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저금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로 인해서 통장에 이제 잔고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로 버티면서 그냥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잘 그냥 해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이 되게 빨리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오래 걸릴 일인데 뭐랄까 인플레 오르고 그럼 뒤늦게 이제 그 임금이 따라 올라가고 근데 임금이 따라 올라가는 속도는 되게 느리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플레가 발생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 석유 파동이라던가 뭐 전쟁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인플레가 발생이 되면은 임금 상승률이 되게 이제 천천히 따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산업 발전이 이제 늦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같은 것도 되게 이제 적고 늦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뒤늦게 따라가니까 그 사이 간극에 심한 이제 소비 감소가 탁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이 안 따라가져 버리니까. 근데 지금 미국 경제 보면은 상당히 정말 기민한 속도로 고인플레 발생과 이제 맞물려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시간을 주지 못해 버렸던 거죠. 거기다가 이민자를 받지 않아 갖고 일자리는 많이 있고 임금은 올라가 바로 그러니까 임금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빨리 올라가 줬어요. 임금이.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뭐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약간 좀 이렇게 밀리는 현상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막 무슨 막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예상하기 어렵고 지금 뭐 중국도 사실은 뭐 경제가 안 좋다고 뭐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은 막 관광하러 다니라고 막 정신없고 그 뭐 막 식당 같은데 사람들 막 미어 터지고 관광지에 사람 미어 터지고 난리도 아니죠. 사실 이거는 뭐냐면 그 양극화예요. 뭐 중산층들은 살기 좋고 이제 하층들은 힘들고 막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경제로 이렇게 싸잡아서 보기에 좀 애매한 그런 게 좀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이제 서민들은 소비가 많이 줄고 하지만 뭐 중산층들 미국의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홀푸드 유기농 식품 사 먹는 홀푸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소비가 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 전에 코로나 전에 미국 분들의 생활을 보면 막 주말에 막 바베큐 파티 맨날 하고 막 다른 주까지 막 뭐 6시간 7시간씩 운전하면서 맨날 뭐 여행 다니고 막 돈 펑펑 써대고 그렇게 살던 거에 비하면 아주 쪼그라든 거죠. 아주 쪼그라든 거죠. 옛날에 막 뭐 돈 걱정 없이 막 쓰고 살던 그런 시대에 비하면 그 쪼그라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이 적응력, 이 적응력이 이게 키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이제 6천 원짜리 하던 짜장면이 그냥 뭐 한 몇 개월 사이에 막 이게 막 9천 원이 돼 버렸어요. 8천 원, 9천 원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9천 원짜리 짜장면에 바로 적응이 돼 버렸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돈을 쓰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화폐의 이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사람들 임금의 상승도 이게 사실 뭐 지금부터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2010년 정도부터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2010년부터 이제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경제는 디플레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미국도 비슷한데 경제는 디플레 상황이었는데 임금 상승은 꾸준히 이루어졌어요. 예. 이거 좀 이렇게 발전하는 국가들의 형태죠. 미국도 이제 IT 산업을 기반으로 이제 빅테크들 막 상승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디플레 상황, 저금리,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이제 있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임금 상승은 좀 적게라도 계속 꾸준히 있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 임금 상승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됐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줄였겠죠. 근데 과거로부터 이게 축적된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건의 가격, 식당 음식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것을 쓸 수 있는 소비력이 돈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2020년 증시 상승과 해갖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돈이 좀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돈을 좀 쓰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버블 간표사들이 경고하고 있는 어떤 이렇게 막 폭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플레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이제 그 캐시우드님이 말한 거가 더 이제 좀 설득력이 있는데, 이제 디플레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하는 고위 인플레는 뭐냐면 가격이 이제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 여기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위 인플레고, 그래서 인플레 상황이 뭐 생기냐 없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 값이 이렇게 비싼 상태로 우리가 그냥 산다. 사실 물건 가격이라는 것은 올랐다가 내리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가의 큰 변동이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가는 올랐지만 요 상황에서는 기간에선 이건 디플레예요. 더 이상 이제 물가가 안 오르니까 디플레 상황이 장기 고착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가 좀 계속 지속돼 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좀 조금씩 이렇게 올라주고 이렇게, 그럼 증시도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연준의 이제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 인플레가 이렇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 길게 가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이제 버블이 터진다는 것은 뭐냐면 한 1년 내지 1년 반 동안에, 좀 길면 1년 반이고 짧게는 1년 동안에 급격한 이런 폭락이, 이게 버블 터지고 난 이후에 폭락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증시가 이렇게 폭락까지 가기는,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요건이 없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런 막 큰 변동보다는 이제 살살 인플레가 조금 오르기도 하고 막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경제도 그래요. 경제도 막 급격한 변화보다는 경제가 좀 살아나는 듯 하다가 좀 이렇게 좀 죽는 듯 하다가 좀 살아나는 듯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완만한 어떤 모습, 그런 것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할 것이다, 그것도 섣불리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서 금리를 그렇게 올렸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가 국가 부도가 나면서 그냥 뭐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거나 뭐
EU가 유럽 연합이 그냥 다 완전 다 붙어 나가지고 막 이제 IMF 구제 금융을 받는다거나 막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화폐 발권력들이 있고 채권 발권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채를 또 이제 채권 발행해서 또 부채로 갚고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높아져 갖고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늘었지만 이자 비용 나가는 것이 이게 화폐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자체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로 따지면은 이자 비용 나가는 게 뭐 그냥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겠지만,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서서히 안 좋아지는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좀 나아졌다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지루하게 그렇게 가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1년 동안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겪었던 것처럼 뭐 이런 폭락, 예. 이것을 지금 미리 경고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 경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러니까 확실한 이유를 대야 돼요. 예. 자기가 어떤 부분을 조달을 했더니 그 속에 숨어진 이 버블이 있더라. 그러니까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제 각 그 주택들 주인들 찾아다니면서 이 주택을 어떻게 구입했냐, 뭐 이자가 얼마였냐,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냐 막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봤더니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 그러니까 그 클럽에서 일하는 스트리퍼 그 사람이 이제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리퍼 월급이 있는데 이 월급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신용대출을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대출을 막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집이 막 네 채가 있고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엉터리, 예. 그리고 뭐 강아지 이름으로 막 대출을 받거나 막 예. 그런 엉터리가 딱 있으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버블은 결국에 터질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경고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분명한 이유를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예, 연준이 뭐 좀 잘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 막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개 막 보고 그 중에서 어떤 이제 이유 있죠, 이유를 말해주는 그런 얘기 좀 듣고 저 사람 경고가 좀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참 이런 글 읽는 것 자체가 이제 참 그렇게 뭐 유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어보고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오늘 테슬라 주가 지금 출발이 좋은데요. 자, 오늘 어떻게 될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이제 이 둥글게 선 그어드리면서 이 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것 같다.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리바운딩 나오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것은 오늘 230 정도까지, 230까지 일단 반등이 추가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제 여기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250 쪽으로 230 쪽으로 가면은 250이 이제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장은 이제 급락에 따른 리바운딩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좀 나타날 것 같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